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안세영이 쏘아 올린 공에 대한체육회와 배드민턴 협회가요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자기가 손흥민, 김연아인 줄 안다 라고 말했던 협회 관계자, 그리고 이용대도 안 한 컴플레인을 한다 라고 말했던 대한체육회 회장, 자, 이들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자, 일각에서는요 너무 오랫동안 이 협회장과 체육회장이 득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 회장들의 전횡으로 협회가 운영되고 있으니 이 조직을 한번 쇄신해야 된다. 칼을 한번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파리 올림픽이 결정에 다다랐던 그 경기,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팀 코리아 단복을 입은 응원단의 추태가 부끄러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는데,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때는 바야흐로 파리 올림픽 남자 양궁 개인전 경기였습니다. 어떤 네티즌이요, 이 양궁 개인전에서 있었던 무매너 관람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금메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라운지, 음료 서비스가 포함된 패키지 약 4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62만 원을 주고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경기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올림픽 관련 오픈 채팅방에서 이 한국 어르신들의 비매너 응원이 두고두고 얘기가 됐습니다. 아, 같은 나라인 게 창피하다. 어쩌면 저렇게 무매너일 수 있을까? 개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목격을 한 겁니다. 팀 코리아 단복을 입은 같은 유니폼을 한껏 차려입고 온 이 어르신들이 경기장 제일 앞줄부터 서너 줄씩 꽉꽉 채워 앉았다. 8강전부터 이 어르신들의 추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분들의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런 이분들이래요. 뭐 지역 자치단체사나 체육회 소속 임직원들, 자, 이분들이에요. 기념사진 찍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궁은 집중력을 요하는 경기죠. 그래서 슛을 하기 전에 조용히 해야 됩니다. 이 같은 기본적인 매너는 어린이도 알고 프랑스 노숙자도 알고 역전에 있는 비둘기도 안다. 근데 이 어르신들, 할아버지들이 선수가 샷을 하기도 전에 9, 10, 장내 아나운서가 말해주기 전에 무당이라도 된 것처럼 점수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조용해야 되는데 거기서 선수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선수겠죠. 그런데 이 조용한 상황, 선수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 바람에도 활시위가 영향을 받는데 이런 상황에서 9, 10! 아, 진짜 이거는 팀킬이죠.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경기력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수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 선수가 마지막으로 슛을 10점을 쏴야만 우리와 동점이 되는 순간 이 어르신들은요 큰 소리로 9! 이렇게 외치면서 경기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세계적인 축제에서 상대방 국가에 대한 배려 없는 응원, 다른 나라 관중들이 조용히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해요. 수십 대 때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해야 되는 이 양궁장에서 전화벨 소리, 메신저 알림 소리, 그리고 시끄럽게 통화까지 했다고 해요. 이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지역에 있는 체육회 소속 임직원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자꾸 왜 드리냐면 이게 또 대한체육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이야기는 차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태극기를 내려놓고 응원할 수도 없었다.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 민폐 국가로 등극하는 순간을 목도하게 됐다.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들이 체육회 소속 전국 지역 자치단체 산하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으로 세금으로 숙식과 경기 티켓을 받고 온 자들이다. 세금으로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국제적인 망신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지금 올렸습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이들이요 땡땡 체육회라는 목걸이를 탁 차고
우리나라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 방해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의 추태가 파리 올림픽 경기장 곳곳에서 이어졌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이들을 성토하는 글이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얘기는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대한체육회가 파견한 파리 참관단이었다고 해요. 대한체육회가요, 각 지자체 체육회에 문서를 보냅니다. 바로 이런 문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대회 참관단 일정, 숙박, 경기 및 항공권 등 안내사항. 여기 보시면요, 숙박 안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관 경기 관련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잘하는 거 배드민턴, 탁구, 펜싱, 육상, 배드민턴, 양궁, 탁구, 태권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효자 종목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은 경기만을 참관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문건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3번에 걸쳐서 4박 6일로 파견이 됩니다. 자, 이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드민턴 남녀 복식, 그리고 혼합 복식 예선전, 남녀 탁구 예선전, 그리고 여자 에페 예선전, 펜싱을 관람하는 일정. 이게 1차 참관단입니다. 2차 참관단은요, 육상 높이뛰기 예선. 자, 우상혁 선수가 있죠. 배드민턴 여자 단식 8강, 남자 양궁 개인 8강 결승. 그리고 3차는요, 남녀 복식 8강, 태권도, 그리고 아티스틱 스위밍 듀엣 예선,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참관단 모두 다 메달 종목, 효자 종목을 참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모두 4박 6일이죠. 이 참관단들에게 또 공통 일정이 있습니다. 선수촌 급식센터 견학, 코리아 하우스 방문, 시설 견학, 숙소 체크아웃 후 문화 탐방, 관광 일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광도 그냥 관광이 아니죠. 어떻게 코리아하우스 방문하고 선수촌 급식센터까지 견학을 합니까? VVIP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립니다. 또 이들은요, 1, 2차 참관단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이용하고요. 3차 참관단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합니다. 자, 누구나 타고 싶어하는 아시아나 대한항공을 타고 갑니다. 숙박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숙박은요, 메우큐어 파리 웨스트 생제르맹 호텔. 여러분, 이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 이 프랑스 파리가 크지 않잖아요. 숙소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고 숙박비가 여간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조식까지 포함되어 있는 옵션의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인 1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숙소로부터 5분 거리 내에 공원과 성이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식당과 상점이 많다. 이런 관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올림픽 시즌에 파리 한복판이라니요. 그리고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조식까지 나오고요.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이들은 비행기 티켓값 내고요. 나머지 숙식, 경기 관람 모두 대한체육회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얼추 봐도 이 전국 지자체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왔다. 많은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이 교통 요충지에 럭셔리한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그리고 우리나라 메달밭 사냥이 예상되는 엄청난 티켓 한 장 엄청나게 비싼,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어떤 분이 양궁 한 장에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메달 밭인 이 경기, 한 장당 수십만 원 하는 경기를 무료로 봤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의구심이 들 겁니다. 도대체 대한체육회에서 무슨 돈으로,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데려갔을까? 대한체육회 측은 얘기했습니다. 항공료는 참가자 자비 부담이다. 그리고 경기 입장권, 체제비, 현지 소요 비용은 대한체육회가 전액 지원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관단 운영 예산은 정부 지원금이 아니다. 세금 아닙니다. 참관단의 이런 활동은 기부금으로 운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아니래요. 자, 기부금요. 누가 냅니까? 대한체육회에 이 참관단 보내라고 기부합니까? 선수들이 좀 더 편안하고 제대로 된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더해서 주는 거지. 이렇게 체육회 마음대로 지역 체육단체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한테 티켓 사주고 밥 사주라고 보낸 기부금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참관단 지원 사업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냐 궁금하다. 그리고 이제 곧 대한체육회 선거가 펼쳐진다.
그런데 이기흥 회장이 3선 연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각 지자체 체육단체장들에게 잘 보이려고 금권 선거한 거 아닌지 의심이 간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참관단 파견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악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참관단 파견을 고위급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차세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훨씬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작 국가대표 트레이너들은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리고 수량이 모자라서 AD카드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참관단은 뭐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대한체육회가 기부금을 받은 돈이 넉넉하게 있다면 안세영 선수 같은 선수들 비즈니스 못 끊어줍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언제부터 지자체 체육회장들을 동계, 하계올림픽 및 아시아게임에 대동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들이 가서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이렇게 비매너, 몰상식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활 쏘는데 방해했고요. 또 상대팀도 방해했고요. 그리고 막 계속 전화 받고요. 카톡 올리고요. 통화하고요. 차리 올림픽 응원단 사이에서 이분들이 너무 유명했습니다. 이분들이 대한체육회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보낸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체육회 소속 임직원들입니다. 국가망신 다 시키고 왔죠.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 회장들 올림픽에 보내는 거 체육 사유화의 작업의 일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이 3선 연임을 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마음대로 이렇게 지자체 회장들에게 썼다. 표를 한 표 더 받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다. 이렇게 술술 썼다라는 비판이 나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흥 회장이 지난해 12월에는요. 우리나라 항저우 아시안게임 3위를 했는데 그 성적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선수들이 새벽 훈련을 피한다, 기피한다, 정신이 썩어 빠졌다라고 하면서 해병대 캠프를요. 무려 400명을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삼천교육대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징벌적 해병대 캠프 아니냐라는 비난이 엄청나게 일었습니다. 대한체육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 캠프는 도쿄올림픽의 부진을 만회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표 선수단들의 정신력 강화를 위한 차원이다. 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게요, 여러분들 12월입니다. 자, 이 모습은요,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병대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습은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펜싱 선수들이 해병대 1사단에서 공수기초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훈련에는요, 우상혁, 황선우, 그리고 여서정 선수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양궁의 안산 선수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체육회에 국가대표 선수 차출에 대해서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참담하다.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했다. 강제 동원령 내렸다. 지금 어느 시대냐. 선수들을 동원해서 군대식 훈련을 받게 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선수들에게 해병대식 훈련은 백해무익한 시간 낭비다. 선수들의 체력이나 운동 능력, 경기력 향상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커져서 그렇잖아도 조심조심 훈련하는데 굳이 해병대 캠프에서 극기 훈련이라는 거 믿을 수가 없다. 일방 통행식으로 결정하고 강압적으로 공문을 내렸다. 인권 존중이란 개념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1960년대냐 이렇게 대한체육회 비판을 받고 있고요. 이기흥 회장은요.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회원권만 13억 원에 달하는 초호화 골프장에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태광그룹으로부터 공짜 골프 접대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기흥 회장이 연결고리 핵심 역할을 했다. 뭐 여러 사람들이 거론됩니다. 전 대통령 실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대학 총장, 그리고 새누리당의 혁신 비대위원장, 전 국방부 장관 뭐 등등등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엮어서 이기흥 회장이 골프 접대를 받게 했다. 그러니까 이기흥 회장이 태광그룹과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이기흥 회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기흥 회장이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기흥 회장 뭐라고 변명했느냐. 골프장 상품권은 조계종 연중 행사 때 태광그룹에서 중앙신도에게 선물한 것이고
이 골프장은 신도들과 중앙신도의 고문들, 임원들이 갔다 온 것이다. 신도들이 갔다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개혁 행동에서 이기흥 회장을 전면 비판했습니다. 이기흥 회장이 거짓말을 했고 1000만 불교 신도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기흥 회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친동생을 해능선수총 부총장에 임명해서 구설이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기흥 회장은 지금까지 대한체육회를 맡아오면서 또 문제를 일으켰고 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절정은요, 이번에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마음대로 해산시킨 겁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선전한 선수단을 기다렸던 언론사, 그리고 각 체육계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기흥 회장이 선수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축하 행사를 없애버리고 그냥 다 해산시키고 기자들도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기흥 회장이 마음대로 선수들을 해산시킨 것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안세영 선수 일부터 시작해서 해병대 교육시킨 것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이 자리에서 불거질까봐 저렇게 선수단 해산시키고 그리고 기자들도 그냥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기흥 회장 삼선 연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기흥 회장이 이 대한체육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외부에 적이 있습니다. 문체부와 갈등이 굉장히 깊죠. 자, 문체부라는 적이 있기 때문에 내부를 더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문제도 갈등도 해결해야 될 숙제지만 이 대한체육회 내부적으로도 과연 잘 굴러가는 것인지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한번 들여다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체육회나 단체, 기관들, 협회들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체육회 여러 가지 이야기들, 파리올림픽 양궁장에서 있었던 이 대한체육회 소속의 임원들의 이 추태, 그리고 이들을 보낸 것은 대한체육회의 기부금이었다. 이런 놀라운 사실과 함께 이기흥 회장의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